오후에 비가 올 거란 소식에 서둘러 뒷산으로 향합니다. 입구에서 다 피어버린 고사리를 만나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좋아하는 고비를 뜯으러 가봐야겠습니다. 이맘때면 꼭 확인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바로 둥글레와 한방에서는 뿌리 줄기를 황정이라 하여 약용하는 죽대입니다. 고사리가 피어버린 걸 보니 예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선 가보기로 합니다. 산길을 따라 걷는 일은 언제나 설레고 행복한데요. 낙엽 사이에 하나 둘씩 올라오는 연두빛의 새순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복분자, 오가피, 애기나리와 담쟁이 덩굴, 그리고 둥글레와 죽대가 보입니다. 둥글레와 죽대가 섞여 있는 첫 군락지를 만나는데요. 새순을 먹기에는 벌써 늦어 버렸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작년에 윤달이 끼어 있어서 작년 채취 날짜와 비교를 하면 안 되었는데요. 그 사실을 잊고 작년에 채취한 날짜를 기준으로 찾아왔더니 올봄에는 모든 것이 늦어져서 채취가 불가능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 봄에 나오는 새순은 하루하루 다르게 변하는데 날짜를 잘못 계산했으니 채취 시기를 놓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열흘 정도는 일찍 서둘러야겠습니다. 둥글레와 죽대는 이미 늦었으니 아쉽지만 오늘은 두릅이나 보러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이 산은 다양한 식물은 없지만 둥글레나 죽대, 꾀꼬리버섯 그리고 장록나물은 많습니다. 숲이 주는 위안은 제게 정말 큰데요. 이렇게 산길만 걷고 있어도 지친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강의가 많아져서 올해에는 흘러가는 봄을 마냥 안타까워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가까운 곳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둥글레 군락지입니다. 둥글레는 줄기를 만져보면 약간 각진 것이 느껴지는데요. 유럽에서는 솔로몬 문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도 솔로몬 실이라고 합니다. 이른봄 둥글레 새순은 단맛이 나서 즐겨 먹는데요. 산에서는 자생지가 비슷해서 주변에서 살아가는 독초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뿌리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매번 뿌리를 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순만 보고도 독초들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복분자가 섞여 있어서 조금 있으면 복분자에 가려 보이지 않을 테지만 아직은 복분자가 어려서 둥글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억세어진 둥글레 새순은 차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두릅을 채취하고 내려오는 길에 둥글레와 죽대 새순을 조금만 얻어가야겠습니다. 이른봄 둥글레와 죽대는 독초로 분류되고 있는 애기나리와 언방울꽃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데요. 물론 어느 정도 자라서 꽃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선 독성이 가장 높은 언방울꽃은 두 장의 잎으로 자라기 때문에 만져보면 얇은 느낌이 들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둥글레는 줄기가 길게 나오면서 가지런한 잎들이 올라오지만 둥글레 군락지 바로 옆에서 자라는 언방울꽃은 잎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줄기 없이 바로 잎이 보인다면 이렇게 독초인 언방울꽃일 확률이 큽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언방울꽃인데요. 다시 둥글레 군락지로 넘어옵니다. 애기나리는 캐보면 둥글레와 달리 가는 수염 뿌리를 하고 있고요.
굳이 뿌리를 캐보지 않아도 줄기에 각이 없어 둥글레와 다른 느낌입니다. 또 둥글레는 잎장마다 꽃이 달리지만 애기나리는 줄기 끝이 갈라지면서 각 줄기에 하나씩의 꽃이 달리는데요. 둥글레보다 보기에도 억센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둥글레와 가장 비슷한 죽대인데요. 둥글레처럼 식용하는 죽대는 뿌리 줄기를 황정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약용을 하고 있고요. 둥글레와 가장 구분이 어려운 식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죽대는 둥글레처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둥글레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잎과 줄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죽대는 둥글레에 비해서 잎이 좀 더 얇고 비비 꼬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자주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능하지만 가장 결정적 차이점은 꽃이 피는 시기와 꽃대가 달리는 모습에 있습니다. 둥글레는 잎이 펼쳐지자마자 잎마다 하나씩 바로 꽃이 피어서 아래로 축 늘어지는 것에 반해서 죽대는 잎이 펼쳐질 때 잎 바로 옆 줄기 가지에서 두 개씩 분화하여 꽃이 달리는데 아주 작은 녹두알처럼 달리다가 나중에 꽃을 올릴 때 잎자루에 매달린 꽃이 아래로 축 처지고요. 그리고 줄기를 만져보면 둥글레처럼 각지지 않고 동글동글한 느낌이 듭니다. 또 죽대의 가장 큰 특징은 잎이 매달린 줄기 부분에 점 모양의 붉은 얼룩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첫째 줄기를 만져보아 각진 느낌이 드는지, 잎이 가지런하면서도 정갈한 느낌이 드는지, 또 잎 뒷면이 살짝 분칠을 해놓은 듯 흰빛이 도는지 등으로 독초들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숲길을 걷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전 두릅나무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올라가야 하는데 이것저것 구경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꽃대가 올라올 때쯤 확실한 구별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 영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온통 복분자 나무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곳에 장롱나물이 또 엄청나게 올라올 텐데요. 두릅나무가 있는 산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보니 금방 그칠 비가 아닐 듯해서 잠시 망설이다가 하산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보이는 산으로 진입해서 올라가다 보면 두릅나무가 있는데 아쉽지만 오늘은 포기해야겠습니다. 벌써 땅이 젖기 시작합니다. 서둘러 하산을 해야겠는데요. 집과 가까워서 옷을 얇게 입고 와서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래서 가까운 산이든 먼 산이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도로도 젖기 시작했고 날씨도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차 안에 들어와서야 몸이 조금 녹는데요. 두릅은 고사하고 둥글레와 죽대 세순도 하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산에서 시작해서 기분은 좋습니다.